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9월 13일이고요. 이번 주는 제가 여름휴가, 좀 늦었지만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창은 더더욱 열어보지 못했고, 대신에 저녁에 이제 쉬면서 텔레비 8시 뉴스, 저는 주로 8시 뉴스를 보는데, 거기서 좀 흥미로운 시끌시끌한 이야기 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조지아주로 이제 출장을 간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밑에 하청 직원들 300여 명이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 찍혀가지고 구금이 됐었고 풀려났다는 소식까지 나왔죠.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렇게 풀려나면서 이런 게 있었죠. 그 한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8월 25일에 만나서 뭐 회담이 오고 갔고 어떤 협상을 했었는지가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시간 타임라인 순으로 보면은 좀 저도 이제 의아한 게 이런 거죠. 언론사는 이제 좀 약간 왈가왈부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섞어봤는데 먼저 MBC에서는 7월 31일 기준으로 관세 협상 타결되었다. 그래서 수출 환경에 불확실성이 없어졌고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 그래서 8월 25일에 만난 거죠. 타결돼가지고 이제 상호 관세는 25%에서 15% 인하가 되었다.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어제 오늘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3,5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외환 보유고를 미국이 설립한 SPC 특수목적 회사에다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그렇게 투자하는 걸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미국은 이렇게 만나서 협상했던 거 3,500억 투자하기로 했던 거 하든지 하기 싫으면 그냥 원래대로 25% 관세를 내라. 우리는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런 불공정한 서명은 할 수 없다. 협상은 서명할 수 없다.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통수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관세를 25%를 내든지 혹은 3,500억 달러를 내고 투자하고 15%로 관세를 낮춰서 수출하든지 그 중에서 찾아보니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한국 자동차, 현대랑 기아 이런 데가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대부분 언론사에서 비교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투싼 하이브리드랑 일본 토요타의 라브4 하이브리드 이 두 개를 가격을 비교를 하는데 보면은 7월 31일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서 미국에다 투싼 하이브리드 수출할 때 관세를 0%를 먹이고 라브4는 2.5% 관세를 먹이기 때문에 라브4는 원래 판매 가격에서 2.5% 더 비싸게 미국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투싼 하이브리드는 관세가 없었으니까 현대차가 파는 가격 그대로 살 수가 있었죠. 이 보면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전, 그러니까 일본은 토요타는 2.5%, 현대 투싼은 0%일 때도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33,465불 이 정도 부가 가격이었고 라브4는 32,600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관세 부과 후에 일본은 15%, 그러니까 기존 2.5에서 12.5%가 추가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비싸집니다. 37,490불. 근데 투싼 하이브리드는 4만 불이 넘어가는 훨씬 비싼 가격. 이 둘 간의 가격 차이를 보면은 대충 계산했을 때 한 500불 그 정도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400불, 한 450불 정도 되겠네요. 4,500불. 이 정도면은 5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토요타가 현대기아차보다는 글로벌 넘버원이고 더 차를 잘 만든다. 더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든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라브4보다 투싼이 더 훨씬 비싸진다. 그것도 500만 원 이상 비싸진다. 그러면은 미국 소비자처럼 어느 국적이든 상관없이 고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투싼보다는 라브4를 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현대, 기아차 뭐 그 업체 일반적인 사기업, 대기업 하나 살리자고 이렇게 불공정한 관세를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불공정한 협상은 응할 수 없다. 미국과 좀 등을 지더라도 다시 협상을 해야겠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점을 잡힌 거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10대 품목을 보면은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수출액을 보면은 2023년에는 이 정도를 수출했고 다른 거 보면은 그 다음 또 차량 부품입니다. 이게 두 개 합치면은 대략 뭐 400, 단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400 정도가 되고 그 뒤로 이어서는 이제 석유 제품 그리고 메모리 비발성 기억 장치가 메모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변압기도 있네요. 근데 차에 비하면은 뭐 2024년 상반기 자료를 봐도 차에 비하면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기아 차는 미국에서 가격 자체가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토요타나 그리고 GM,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 자국 브랜드에 밀릴 수밖에 없다. 수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땐 이 상황이 좀 심각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GDP로 봤을 때 세계 10위까지 2020년에 세계 10위를 찍었잖아요. 그 뒤로 이제 조금 하락해가지고 이제 13, 14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과거를 보면은 국가별로 우리나라가 수출 무역 의존도가 70% 이상인 나라잖아요. 그럼 어디에다가 수출해서 돈 많이 벌었느냐 보면은 일단은 미국 이렇게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상승을 하다가 횡보하다가 이제는 하락해버리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특히나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현대기아차가 중국으로도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자국 브랜드 전기차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화학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끌시끌한데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감소하는 추세가 돼버렸죠. 중국 수출량이. 그 외에 이제 유럽 28개국 이건 뭐 거의 미미한 영향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본도 뭐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뭐 5% 정도의 비중, 유럽은 28개국이나 되는데 10% 조금 넘는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5개국 여기가 좀 비중이 되고 하지만 다 동남아나 이런 데 있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구매력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라고 봐야겠죠. 좀 더 자세히 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 수지 추이를 보면은 중국은 이렇게 202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수입량은 많고 수출량은 줄어들면서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을 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중국에다가 더 퍼주는 구조가 된 거고 오히려 미국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됐겠죠. 그리고 이건 25년 1월부터 4월 겨우 4개월치 자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래프가 쭉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1년치로 보면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곱하기 3은 해줘야지 1년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2024년도 거만 딱 끊어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오고 이런 나라고 중국한테는 오히려 밑져서 무역을 하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 10위 GDP로 13, 14위 할 때 이 4개의 엔진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보잉 747 비행기 이렇게 엔진이 4개 달려 있더라고요. 이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4개 엔진이 각각 중국 그리고 아세안 5개국 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유럽 28개국 주요 국가들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그리스 이런데 그리고 하나는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을 빌미로 이렇게 지금 엔진이 좀 꺼져가려고 하는 안 좋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이거죠. 지금까지 뭐 여기저기 의견을 보면은 미국이 하도 깡패짓을 하니까 미국 수출량을 줄이고 다른 데 가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자. 미국을 좀 배제하자. 너무 양아치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렇다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수출을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고 있었느냐?
아니죠. 여기저기 시장 개척해가지고 최대한 물건 팔아먹으려고 베트남도 가고 뭐 태국도 가고 인도네시아 뭐 말도 안 되는 뭐 미얀마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 팔려고 이미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이 4개의 엔진을 돌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4개의 엔진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던 가장 그 큰 엔진이었던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더 이상 다른 나라에 달러를 퍼주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나오면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엔진이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세계 모든 국가들과 교류를 해가지고 무역을 해서 지금 이 위치에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던 미국과 이렇게 마찰을 겪는다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무리 선방을 한다고 해도 이미 지금 선방을 하고 있고 최대치로 우리랑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이 피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세 25%를 맞든 3,500억 달러를 퍼주고 15%를 맞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모로 좀 미국이라는 시장을 우리의 가장 큰 어떤 고객을 놓치게 되는 상황에 빠졌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아파트 팔고 원화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지금 전체 자산 중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 보증금 1억 정도를 넣어놓고 나머지 돈은 모두 지금 달러로 바꿔가지고 S&P 500 그리고 채권, 미국 국채를 위주로 하는 채권하고 미국 외에 선진국에 있는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는 VXUS라는 걸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원화가 지금 분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좀 매덕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년 초 1분기 정도 되면은 모든 달러로 바뀌어서 투자가 될 텐데 속도를 좀 더 내어가지고 더 빨리 달러로 바꿔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이런 같은 주제로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골자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 무역 의존도 80%, 70% 이상인 나라에서 지금 더군다나 미국의 최우방국 동맹국으로서 그동안 미국과 밀접한 교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게 큰 축이 흔들리고 있다. 그나마 중국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좀 벌어왔는데 중국이 우리가 만든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고객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술을 능가해가지고 우리 거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놀란 게 최근에 이제 와이프랑 전자책을 좀 보려고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오닉스라고 하는 중국 브랜드가 이쪽 이북 리더 시장에서는 1등이더라고요. 한국 업체도 있긴 한데 한국 업체가 훨씬 밀리는 이노스페이스 이런 데가 있는데 오닉스가 1등이더라.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커져 있다는 거겠죠.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만들면서 뭐 이런 비이성적인 투자 패턴을 이겨내고 오르면 사고 뭐 가격이 내리면 팔고 이런 짓을 안 하겠다. 이거는 이미 정착이 되었고 때로는 이제 내가 뭐 서울 아파트를 도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주택자가 되면서까지 뭐 달러로 투자하고 이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미국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이 유튜브 영상 만드는 슬라이드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뭐 지금 사회주의 진영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다고 했을 때 자꾸 우리의 우방국과 멀어지는 구조가 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럼에도 나는 내 자산을 어쨌든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적으로 지배하는 국가에 돈을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다고 생각되는 3펀드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제 투자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고 그분의 이 좋은 말들은 저도 틈틈이 읽어보면서 흔들릴 때마다 근데 흔들리지도 않죠. 이제 내가 원화 자산을 갖지 않고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좀 이제 갖게 되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뭐 과감한 투자할 수 있는 게 자녀가 없고 주거에 대한 제약이 낮다. 서울에서 살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없다.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커리어를 살려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혹은 그렇게 해외로 나가는 전향적인 짓을 안 하더라도 지방 소멸한다고 난리인데 지방에 있는 적당한 광역시 부산이나 뭐 대전 이 정도에 가서 혹은 제주도로 가서 사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직업 자체도 뭐 AI의 대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미래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직종이라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래도 1,400원이 도달하지 않고 1,300원 후반대에서 잘 방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방어가 되고 있는 중에 빨리 달러로 바꿔가지고 남은 원화 자산도 미국 ETF에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 대한 거는 저도 뭐 한국 사람이고 워낙에 주변에 아파트로 돈 벌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실제 뭐 제 나이가 이제 40 가까이 됐으니까 다들 좋은 입지에 아파트 한 채씩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흔들리는 주기 정도는 갈수록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거 데이터를 봐도 S&P 500에만 잘 투자를 해도 서울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압구정 신현대, 뭐 서초 레미안, 여의도 시범, 과천 주공 이런 데를 따라잡을 수 있다 혹은 능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한국이 어떻게 지금 박여가고 있는지를 좀 기민하게 좀 바라보지 않고 있다가는 다 같이 똑같은 과거의 성공 공식을 미래에다가 대입하려고 하면은 좀 여의치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구금되었던 이 조지아주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LG랑 현대자동차 합작하던 공장이 털림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다가 많은 공장을 짓고 있다. 기업들은 아는 거죠. 기가 막히게 뭐 워낙에 대기업들 보면은 해외 유명 대학 출신들 그리고 국내 스카이 출신들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전략 부문, 재무 부문, 뭐 연구개발 부문, 그렇게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미국까지 가가지고 공장을 짓고 여기서 만들어서 제품을 팔려고 하는 거는 제가 뭐 굳이 뭐 평가하지 않아도 어떤 큰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한국이 미국에서 가장 큰 미국 내 일자리 창출해주는 기업이 되었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수출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개척을 하려고 하고 미국의 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장을 지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뭐 한국과는 좀 다르게 노동시장이 워낙에 유연해가지고 노동자들한테는 좀 가혹할 수 있지만 기업을 하기에는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의 그 운영하는 CEO들에게는 정말 개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제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권익이 우선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만,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보셔야죠. 미국에다가 우리나라가 엄청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있어야 우리나라 지금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그런 뭐 원자재 같은 것도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달러가 있어야 수입할 수 있는 거. 가장 큰 게 하여튼 석유, 가스, 또 겨울 되면 춥긴 엄청 춥고 또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도 엄청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수입해 오려면 사우디에 수입을 해온 어쩌든 간에 달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달러를 벌어오는 곳이 미국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중국은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을 더 많이 합니다. 수입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거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미국에다 팔고 있는 그런 산업 구조였던 거죠. 그 외에 우리가 교육하는 데가 베트남, 뭐 대만, 홍콩 이런 데가 있는데 일본도 있고 크지가 않습니다. 비중이 압도적이죠. 미국이 중국하고. 그래서 저는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는 간단하게 이 세 개입니다. 물론 VO 대신에 타이거 미국 S&P 500을
ISA, 연금, 그리고 IRP 계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S&P 500을 추종한 ETF니까 구성 종목은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투자 현황, 네, 이번 주 5%나 목표 달성을 했고요. 42% 달성했습니다. 누적 수익금은 이번 주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5,700만 원 정도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목표 달성률 산출 방법은 그냥 뭐 간단합니다. 최근 1년치 수익금이 내 1년 생활비만큼, 가계 지출만큼 늘어나느냐, 그걸 보는 거고요. 이거는 그걸 뒷받침하는 통계청의 자료들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투자로 한 9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 투자금이 충분히 커졌다. 라고 하면 저는 퇴사한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달러 투자해가지고 은퇴한다는 게 40대에 은퇴하는 게 목표인데 어렵다는 거를 이렇게 좀 작성을 해봤고요. 왜냐면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계 지출 비용은 통계적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투자 수익으로 그걸 따라잡아야 되는데 물가가 정말 더 빠르게 오른다 그러면 투자 수익보다, 그럼 저는 회사를 어쩌면 정말 최악의 상황은 60세까지 정년까지 쭉 다녀야 될지도 모르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계획은 세워놨고 진인사 대천명, 어쨌든 저는 제가 가기로 한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매주 다짐을 다시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슬로우 파이어를 관통하는 철학은 쇼펜하우어, 돈을 바닷물에 비유한 거,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돈으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적당 수준에서 만족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